네, 7월 마지막 거리를 잘 보냈습니다. 이제는 우리 다음 주 8월을 준비해 봐야 될 텐데요. 현 시점에서의 전략 우리 박재호 전문가 불러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참 힘들었었던 이번 주였었는데요. 오늘은 그야말로 반전을 써 내려갔었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 시총 상단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상한가 들어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좀 솔직한 소회를 밝힌다라면 그냥 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비슷한 감정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여타 어떤 개별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중소형주들의 어떤 급등 상한가를 시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참 당연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고 참 그래도 좋은 결과를 내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물론 저 역시도 또 SK 하이닉스가 이제 상한가를 또 보여주고 또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에 준하는 시세를 보여주면서 또 그에 따른 또 좋은 결과도 내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얼떨떨한 부분들도 적지 않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찌 본다면 정말 이 환희에 찬 기쁨에 찬 어떤 감정이라기보다는 다소 좀 얼떨떨한 느낌을 좀 갖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시장이 왜 또 이렇게 발생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과대 낙폭에 따른 또 반등 그 자체가 또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미장 기준 프리마켓에서도 주요 반도체 칩 메이커들의 어떤 급등세가 또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의 호실적이 가장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또는 엔트로피 또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이제 투자를 해 나가고 또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성과가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다 보니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려 섞인 이야기들 나왔었고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샌디스크라든지 마이크론 역시 마찬가지로 동시 사실상의 어떤 주가 하락이 지난 6, 7월까지 계속적인 어떤 약세 흐름도 보여왔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애저라는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아마존은 이제 AWS라는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다들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픈 AI가 지금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엔트로픽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호실적이 발표된과 동시에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거나 확충해 나가는 곳들에 의해서 그래도 반사적으로 지금 현재 서비스를 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곳들에 비해서도 그래도 선제적으로 먼저 어떤 영업이익 측면에 있어서 그래도 좀 선방을 또 호실적을 좀 나타내어 주었다라는 것이 좀 중요했었고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또 그 중에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에서도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 기준으로 글로벌 탑5 기업들에게 이미 계약이 완료가 되었고 추가적으로도 대여섯 곳이 지금 현재 협상 진행 중이다라고 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글로벌 1, 2위를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과의 어떤 계약 그리고 대규모의 어떤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기타 AI 반도체와 관련된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 계속적인 어떤 반등 상승을 보여주는 주요한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다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리고 심지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오랜 시간 동안 비추세 구간 내에서 하락세를 보여왔었고 또 전일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아주 이례적으로 오랜만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존 역시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도 상승으로 아마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동안 약세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는 구간 내에서의 반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앞으로 하락장 또는 저점을 확인했다 또는 앞으로 상승만 있을 것이다라고 예단하기에는 조금은 우리가 신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상당 부분의 어떤 주요한 어떤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일정 부분 그래도 비중을 좀 줄이거나 전량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좀 챙기고 현금을 좀 확보하면서 나머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SK하이닉스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나름 폭등을 해주고 있는 시세인지라 좀 끌고 가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현금을 가지고 이제 어떤 식의 대응을 할 것인가?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8월 첫 거래에 그래도 시장이 갭상승, 갭하락 또는 어떤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여줄 때 그래도 앞서 즉 오늘의 흐름 자체가 저점으로서 또는 바닥을 확인한 그런 어떤 탈출을 한 시그널인가 정도를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난 뒤에 반도체가 되었든 뭐 자동차, 2차 전지 또는 기타 여러 섹터들을 총망라해서 또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주요한 정보는 일단 무료 정보방을 통해서도 안내를 드렸지만 많은 분들께서 또 그러한 어떤 대응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오늘 시장 수급만 놓고 보게 된다면 개인들 뭐 10조 원 이상 그리고 외인과 기관 역시 마찬가지로 역대급의 매수를 좀 보여주고 또 한편에서 매도세를 좀 보여줬는데 일단 다음 주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급이 뭐 동일한 규모로 또 수급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뭐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보다는 당연히 매수세가 기간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 주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내내 쭉 이어지게 된다라면 그 정도까지 확인해 나가면서 조심스럽게 시장의 저점을 확인했고 그래도 상승 추세로 반전 상황이 발생을 했구나 정도의 어떤 확신을 가지시면서 새롭게 또 신규 매수도 좀 진행을 하시고 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손실이 좀 발생했던 부분들은 추가 매수를 하신다든지 또는 일정 부분 비중 조절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함께 좀 이어나가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략 챙겨주셨는데 일단 오늘의 반등 너무나 기쁘고 반가운 건 사실이나 그렇다고 연속적인 이 상승을 기대해 보기에는 일단은 좀 생길 게 많다라고도 말씀 전해주셨고요. 똘똘한 전략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박재호 전문가님의 정보방 오셔서 종목별로의 여러분 전략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특징주 하나씩 살펴볼게요. 반도체입니다. SK하이닉스 상한가 오늘 정규장 마감이 됐고요. 자, 지금 넥스트로 넘어와 있는 이 시점에는 상한가 풀려서 27%의 강세인데요. 하이닉스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솔직한 소에는 정말 하이닉스는 말 그대로 투기와 광기와 정말 막강한 거래량, 거래 대금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이 일단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어떤 변동성, 상승이든 하방이든 그런 어떤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기도 하다라는 것이고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일단 지금 현재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요 빅테크, AI 데이터 센터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들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인프라 확충을 좀 해 나아감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시에 그래도 나름의 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고 앞서 외신으로도 좀 전달되었지만 지금 현재 최소 2028년까지는 안정적인 어떤 매출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그런 리포트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앞서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관련된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동안 시장에서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AI 섹터 테마 또는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것이 아닌가 또는 애플은 심지어는 앞서도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 글로벌 시장 내에서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를 살짝 공급하고 있는 곳이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 또 다른 어떤 기업이 또 필요하다라는 식의 그런 어떤 제안도 뭐 사실상 좀 했는데 살짝 중국을 좀 겨냥한 이야기이긴 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애플은 계속적으로 다소 좀 억울하다라는 어떤 측면에 있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중국은 그들의 어떤 요구 조건을 받아줄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공급한 물량도 없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뭐 D램, 낸드 플래시에 대한 어떤 계속적인 수요 그리고 고마진을 계속적으로 적용한 매출 증대까지 이루어질 수 있겠고 또 차세대 HF2라든지 이 SSD 역시 마찬가지로 특히나 계속적인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SSD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인 수요가 폭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기존에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수단이 되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요 자체가 뭐 앞으로 뭐 2, 3년이 아니라 사실상 뭐 5년, 10년 그 이상도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멘텀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뭐 SK하이닉스가
지난 7월, 그러니까 이달이죠. 이달 들어서 가장 큰 수급 상황이 좀 발생을 한 상황인데요. 일단 중요한 점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지금 오늘 정도의 어떤 메이저 수급이 유입된다라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3분의 1 정도, 최소 뭐 50만 주 또는 뭐 100만 주 정도, 뭐 이 정도 수준에 있어서의 어떤 연속적인 순매수가 좀 발생을 해준다라면 그래도 SK 하이닉스 앞서 뭐 최저점 뭐 140만 원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뭐 120, 140 이 정도의 가격대를 충분히 확인했고 앞으로는 저점을 높여주는 상승이 그래도 꾸준하게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오늘 질주를 보였습니다. 지금도 강력한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 기대해보자 말씀 전해주셨습니다.